288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들어는 보셨어. 근데 우리가 무슨 협회다. 요거의 의미는 뭐죠? 협회? 기본적으로 무슨 협회는 대부분 어때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누군가의 이익일까요? 회원의 이익입니다. 회원의 이익. 그지? 그럼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이면 그게 앞에 붙은 게 되겠죠? 변호사 협회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변호사들이 들어있는 협회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협회죠. 공인중개사 협회.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있는 협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중개사 협회는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을 하는 데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내가 협회에 가입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협회에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뭘 해야지 가입이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만나서 조직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네? 네, 기업 공인중개사들이 서로의 권익, 그죠? 우리끼리 뭉쳐야 잘 살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닌데 모여서 잘해보자, 이거죠. 맞아요? 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질의 향상, 품위의 유지, 그 다음에 중개업의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끝에 말이 중요합니다. 설립할 수 있다. 아시겠죠? 설립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상관없다죠? 맞아요? 그 다음에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300인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을 하고, 그죠? 창립 총회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디테일한 거는 뒤에서 다시 보시고요. 쭉 보시면 43조에 사단법인이다 라는 말 나와요. 민법 중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은 무슨 의미죠? 사람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은 뭐죠?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뭐가 뭐예요? 돈이 모이는 거죠? 무슨 장학재단, 그죠?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 협회는 반드시 설립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읽으신 내용 중 눈으로 대충 봐도 몇 개를 설립해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다는 얘기는 복수의 협회도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협회가 몇 개죠? 그렇죠. 뭐 지금까지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 2개입니다 벌써. 옛날에 2개였다가 하나로 통합됐다가 지금 다시 또 2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하고요, 옛날에 대한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었거든요. 걔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누리처럼 새대한 이렇게 했어요. 정말인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공과 세대한공인중개사 협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점유율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떨까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협회가요,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원 간의 권익을 위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협회를 세워가지고 얘 가지고 어떤 영리를 추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회원들의 부조를 서로 도움을 주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 법인 세워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법인들 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이런 것들. 주식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협회의 목적은 법인이지만 사단법인이지만 돈 버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이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니까 총회를 도와야 되고요. 협회는 사법인이다. 공법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법인, 공적인 법인이 아니란 얘기죠. 개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법인이다. 넘기실게요. 설립 과정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첫 번째 설립은요. 설립은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관을 작성을 하고 정관 작성. 두 번째는 창립총회. 그죠?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하고 세 번째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설립 인가를 받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설립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 등기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관을 작성을 해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마쳐야지만 협회로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관을 작성을 할 때는 300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그죠? 정관을 작성을 할 때는 발기인이 300명이 돼야지 300명. 그죠? 숫자 이제 들어가요. 300명이 되어야 되고요. 창립총회를 할 때는 몇 명이에요? 600명인데 중요한 건 서울에 있죠.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각 시도. 그죠? 광역시. 거기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시도죠? 시도지사 할 때 시도. 시도에서 몇 명이에요? 20명. 그죠? 숫자 나오는 건 이게 끝이고요. 300명, 600명, 100명, 20명.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창립총회를 열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데 인가는 뭐냐면요. 이러한 법률 행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그죠? 국토부 장관이 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률 행위가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이 생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래라? 반드시 등기를 꼭 해라. 아시겠죠? 그러면 협회니까 어때요? 전국에서 다 모였겠지요? 맞아요? 전국에서 다 모였으면 우리가 법인 얘기할 때도 중개법인 이런 걸 때도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고 이 얘기했었죠? 그죠? 본점과 지점 얘기했어요. 그럼 협회도 본회가 있고 지부에 지부가 있고 또 지회가 있어요.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협회도 본점이 있고 뭐가 있다? 지점이 있다. 예전에는요 본점을 서울에 두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설립 등기는 어디 기준으로 가야겠어요? 우리 등록할 때도 중개법인도 어디다 등록했어요? 주된 사무소에서 하라 그랬죠? 맞죠? 등기를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하는데 서울에 안 해도 되는데요. 다 서울에 하겠죠? 어디 있냐면 저기 있어요. 거기 어디야? 서울대 신림 청룡동이에요. 청룡동. 거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신림 쪽 청룡 낙성대하고 지나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본점 주된 본회가 있죠. 본회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본회는 알겠는데 우리가요 한번 볼까요? 은행에 계신다고 하셨죠? 은행도 보면 본점이 서울에 있잖아요. 본점이 있고 광역 본부장급에 있는 광역 단체가 있잖아요. 충청 지역본부가 있잖아요. 충청 지역본부가 있고, 그죠? 또 내려가면 이제 그죠? 시 단위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지점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요? 동해도 여러 개 이제 농협으로 따지면 농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무슨 지점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크기에 따라서 본점에서 점차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협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협회는요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요. 시, 도가 있고요. 시, 군, 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본점, 본회가 있고요. 그죠? 중앙에 있고요. 시, 도에는 뭘 둘 수 있냐면요. 지부를 둘 수가 있어요. 그죠? 지부를 둘 수가 있어요. 시도에.
그럼 시군구에는 뭘 둘 수 있을까요? 요거보다 밑에 지회를 둘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시군구를 따질 때 얘는 무슨 구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나요? 자치구를 의미하죠? 그죠? 자치구를 의미하잖아요. 이 자치구의 의미가 뭐예요? 지방자치할 때 자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 뽑는 구가 여기서 얘기하는 구는 그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등록관청 얘기할 때 등록은 어디다 하라 그랬어요? 구자 붙은 아이는 아무 데나 가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플러스 행정구도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치구든 행정구든 구자 붙은 아이들은 거기 가서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회도 어떨까요? 구자 붙은 아이들 있는 데는요, 무조건 다 지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주변에 저분이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이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부장이래. 예를 들어서, 청주로 가볼까요? 제가 청주 사니까 맨날 청주 얘기하네. 가까우니까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충북, 청주, 흥덕구 이렇게 돼 있으면 충북에 뭐가 있을까요? 저분이 충북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일 높은 양반이래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충북 지부의 지부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흥덕구, 그러니까 구가 4개가 있다 했죠? 그러면 청주에는 없어요. 그죠? 구자 붙은 이 아이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지회장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비슷한 게 충북에, 어차피 충북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충주가 있겠죠. 충주시. 그죠? 충주시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지회장은 어디에 붙을까요? 충주시 지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충북에 또 뭐가 있죠? 옥천 맞나? 제천은 충주하고 같은 급이잖아요. 헷갈릴 수 있는 건 보은. 보은이 충북 맞죠? 보은. 보은은 뭐예요? 군이죠? 시 군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보은에 뭐가 있겠어요? 지회장이 있겠네요. 그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충북에서 시작하니까 지부장은 한 명이어야 되겠지. 그죠? 하지만 지회장은 어때요? 많죠. 그 다음에 법에는 안 나오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회장 다음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잊으셔도 돼요. 분회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예요. 그죠? 구에도 어때요? 동네가 여러 개 있겠죠?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있겠죠? 요만큼 요만큼 1분의 2분의 나누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조직의 효율성 극대를 위해서. 조직의 효율성 극대를 위해서 어때요? 그럼 분회끼리도 모이고 그죠? 지회끼리도 모이고 지부 모이는 경우도 1년에 한 번 있어요. 어디 갔어? 여기 지부 모이는 것도 이치임식한테 연말에 하면요 한 400명씩 와요. 청주도 밥 먹는데 400명이 쫙 있어요. 네? 여긴 있죠? 있습니다. 활동비 나와요. 지부장은 꽤 나와요. 15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150만 200만 원. 근데 판공비로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부장은요. 지부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에. 거기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지회장은 없어요. 그냥 가면 직원 옆에 앉아 있어요. 지부장은 협회의 그 지부의 최고니까 그 동네에서. 바뀌어요. 근데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를 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동네에는 알려줘야 되겠죠? 왜? 지금 기준은 어디예요? 본점이잖아요. 본회. 그죠? 본회에서 충북도에다가 지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부장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도에다가 하는 거니까 시도에게 얘기를 할 거고. 지회를 만들면
시군구 등록관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도 감독 요거는 나중에 같이 할게요. 이건 뭐냐면 협회가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지회에 대해서 감독상에 필요할 때 업무 사항을 보고하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요. 그걸 안 하면 과태료란 얘기예요.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 하는 일. 협회는요, 구성은 지금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뭐 서로 간에 어쩌고 저쩌고 뭐 중개 제도 문제 생기면 고치고 서로 간의 구조를 위하고 권리를 증진시키고 막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업무는 뭘까요? 크게 나누면 고유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 비고유 업무가 있어요. 그죠? 고유 업무는 뭐가 되겠어요? 협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고유 업무 어떤 게 되겠어요? 비고유니까 뭐예요?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거죠? 내게 원래 아닌데 이거를 수탁 업무라고도 표현합니다. 책에서는. 그죠? 수탁 업무는 교육 업무가 됩니다. 대부분. 그죠? 그래서 고유 업무에는 어떠냐면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자질 향상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뭐 윤리 연장, 정보 제공, 공제 사업, 그 다음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다 훌륭한 말이잖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공제 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시겠죠? 고유 업무 중에 가장 중요성이 높은 건 공제 사업이고요. 비고유 업무, 수탁 업무니까 뭐가 되겠어요? 교육되는 거죠. 교육. 위에서 고유 업무에 나와 있는 교육하고 이 교육은 달라요. 고유 업무 한번 보세요. 29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보세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3번 동그라미 3번 보이시죠?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는요. 예를 들어서 매너 교육을 한다. 그죠? 공인중개사의 매너 교육을 한다. 이런 거는 고유 업무로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한다. 이건 원래 협회의 고유 업무예요? 아니죠. 아니지만 어떻게 받아서 하는 거죠? 수탁교육이잖아요. 비고유 업무 중에. 그죠? 이런 경우에는 비고유 업무가 되고 수탁 업무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제사업을 보시면 공제사업은 기본적으로 공제하면 이제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공제하면 떠오르는 말은? 에? 그렇지. 공제하면 떠오르는 말은 이겁니다. 이거. 그죠? 공제하면 떠오르는 말은 이젠 1억이 돼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러면 1억을 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남을 위해서. 그죠? 남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자격증을 갖고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우리가 누구는 잘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큰일이 닥쳤을 때 어때요? 서로 부조하죠. 서로 도와주죠. 그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한 사람이 10만 원씩을 내요. 10만 원인데 누군가에게 큰일이 터졌어요. 1,000만 원짜리 일이 터졌다. 근데 모아놓은 돈이 한 3천만 원 된다. 우선 도와줄 수 있죠. 그죠? 우선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서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공제도 크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공제금을 내고 어때요? 네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내주고 물론 너한테 주는 건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죠? 너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네가 현재 상황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우선적으로 도와줄게 라는 의미가 이 공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다 했어요. 비영리라는 건 뭐예요? 공제사업해서 돈 번다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공제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공제사업을 재정 승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294페이지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것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제사업을 협회에서 실시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정해서 또다시 누구?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아까는 인가였죠? 승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제 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공제계약의 내용과 회계 기준, 책임준비금 정리.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보세요. 협회가요, 운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죠? 지금 공제 얘기는 좀 쏙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회 자체를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 모이면 뭐 내요? 회비 내잖아요. 우리 5명 모이는 밴드 모임에서도 회비 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로 뭐예요? 같이 밥 먹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만 명이 모인 공인중개사 협회도 당연히 뭘 내겠어요? 협회비를 내겠죠. 그 협회비 갖다 뭐 할까요? 이렇게 지회 운영하고 지부 운영하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그죠? 로비도 하면 돈도 들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중앙회장이 쓸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가면 어때요? 속해 있는 회원들이 다 좋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돈 갖다가 어디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맞죠? 그럼 공제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공제가 제일 많겠죠? 20만 원씩 내야 돼요. 1년에. 그죠? 그럼 그 돈만 해도 꽤 되죠. 하지만 그 돈을 갖다 어떻게 해요? 막 쓰면 안 되겠죠. 그 돈은 왜 모아놨어요? 중개사고 났을 때 원래는 우리가 그냥 회비만 가지고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비 걷어서 누가 힘들다 그러면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걸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목적만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는 건 돈을 따로 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친목 모임으로 2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10명은 골프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골프에서 1년에 한 번씩 골프 모임 가자, 골프 여행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 사람들만.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볼링 가자. 그럼 볼링 가면 돈 모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왜 그럴까요? 협회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이 반드시 거기에 협회에 있는 공제를 들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서울보증 들어도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공제 사업을 위해서는 돈을 따로 내고 계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데 잘 보세요. 공제사업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비용을 쓸 수가 있지요. 그죠? 쓰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련을 해놔야 되고요. 계정은 분리를 해놓지만 실제 원래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에서 필요하다면 갖다 쓸 수는 있는데 항상 유지해야 될 수준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자 294페이지에 보시면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을 정하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예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공제금의 100분의 10도 아니고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도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고 써놨어요. 책에 친절하게. 보이시죠? 29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죠? 즉 공제료 만의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꼭 해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제금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가지고 물어주는 용도만도 있지만 그죠? 회원 간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요만큼은 항상 남겨둬라라는 얘기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는 얘기죠. 왜? 큰일 생겼을 때 물어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근데 그 비율은
공제 금액.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제는 1억을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는 돈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0%를 적으면 놓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줄 돈의 10%가 아니라 내가 20만 원 낸 돈의 10%예요. 그거를 전체로 따지면 크니까 왜? 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협회 입장에서 보면은요, 공제금 말고 다른 회비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회비까지 합친 돈의 10%가 아니란 얘기지. 공제금에서만 10%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나오거든요. 297페이지. 네? 수입액. 예. 네. 공제금은 1억 우리가 물어주잖아요. 1억 써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얘기하는 거고 밑에 나오는 거는 총수입액이니까 회비까지 포함되는 거고. 그죠? 말이 좀 헷갈려요, 거기가. 그죠? 예, 그죠? 공제금은 물어주는 금액. 보험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10만 원씩 내잖아요. 10,000원씩 내고, 그죠? 그럼 10,000원씩 내는 거를 모아두란 얘기지. 전체 받을 1,000만 원 중에 10%를 해놓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97페이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없다가 생긴 건데요. 얘는 뭐냐면 공제사업이 이게요. 제일 커요. 협회 비용이나 이런 거. 어디단 그래요. 뭐 건설을 예로 들어도요. 건설협회보다는 건설공제조합이 돈이 더 많고 그래요. 그래서 공제가 비용이 좀 큰데 공제사업의 심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가지만 딱딱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세요. 협회에다가 둔다. 법에 붙인 법 보고 계시는 거예요. 42조의 2. 그죠? 운영위원회 웬만하면 어디에 둘 것 같아요? 느낌상. 막 국토부에 둔다 막 이럴 것 같잖아. 그죠? 정책심의위원회 있었잖아요. 헷갈리면 나중에는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다 국토부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운영위원회는 어디다 둔다? 협회에 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걸리는 게 숫자죠. 수는 몇 명? 19명 이내로 한다.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영위원회 설치는 협회에 두고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구고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거기 줄 쳐놓으세요. 중간에. 그죠? 그래서 공제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차익관의 사항 뭐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명 이내. 그래서 운영위원회 35조 2 넘기시면 298페이지 박스 나오죠? 이게 그 내용이 다예요. 따로 책에서 설명해 놓은 게 없어. 그것만 다 보시면 돼.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2호, 3호가 밑에 거예요.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협회 회장이나 협회 이사회가 선임하는 사람이니까 자 보세요. 운영위원회는 뭘 위해서 만든 거라고? 공제사업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공제사업을 잘하고 있나 못하나는 누가 하는 거야? 공제사업은 협회에서 하고 있죠. 그럼 19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협회장이나 협회 이사회가 선정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없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협회나 협회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은 얼마 이하로? 3분의 1 이하로 만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어때? 견제가 되겠지. 그죠? 외부 사람을 자꾸 영입을 해야 외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야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협회 회장이나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러니까 몇 명이가 되겠어요? 6명이 되겠죠. 6명까지밖에 못 뽑는 거예요. 그죠? 근데 19명이니까 이사회 결정에서는 힘을 발휘하긴 하겠지만 결정적인 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는 사람. 그죠? 위에 거는 뭐였어요? 협회 회장 본인이나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뽑은 사람이잖아요. 협회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 얘기는 뭐예요? 협회 회장이
뽑아서 그죠? 추천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서 위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학 또는 정보 출연 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중요한 거 공인중개사도 가능하다. 그죠? 언젠가 여러분들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요, 재직 중인 사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위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현직이든지 전직이든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다는 얘기죠? 현직, 전직 다 가능하다. 그죠? 임기는 2년이고 1회 안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그죠?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호선이 뭐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수집하며 쭉 나오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자, 나머지는 되시겠죠? 자, 운영위원회는 자 목적이 뭐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목적이 공제사업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견제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총 인원은 몇 명? 19명.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추천한 임원, 즉 협회 직원이죠. 협회 직원은 몇 명? 3분의 1 미만. 그러니까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9명이니까. 맞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협회의 회장이 추천을 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한다. 그죠?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죠?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 가능하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직, 현직 다 가능하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안에서 연임 가능하고 보궐도 있죠?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9페이지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든 고르시면 그죠? 옳은 거에 동그라미 치시면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협회가 지회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보실게요. 아까 전현직 상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도 가능하니까 틀렸죠? 쭉 보시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면 아까 1회 안에서 연임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회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부는 충북도, 시도에 하는 거고 지회는 시군구 등록관청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회를 설치할 때는 어디다? 등록관청에다가 얘기를 해라. 그죠? 기억은 몰라도 답이 기억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협회에서 아까 넘어갔는데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동그라미를 지체 없이 해서 놓으세요. 왜냐면 보통 뭐 며칠 이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장 제재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